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벚꽃 구경 그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구경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철이지 않습니까? 12달 중에 딱 2주밖에 구경을 못해요. 구경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밥 먹으면 졸린데 왜 그런 거야? 아니,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좀 적게 먹어봐. 그러면 안 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봄에 밥을 많이 먹어서도 졸리겠지만 그걸 일반적으로 그냥 뭐 큰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냥 뭐 식곤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춘곤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선 밥만 먹으면 봄에 졸린다. 식곤증. 밥을 먹어서 그냥 고운하다. 그냥 졸린 거야. 그게 식곤증이야. 근데 뭐 의학적으로 보면 밥을 먹으면 이렇게 피가 이 위장으로 몰려서 여기 있던 피가 여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졸린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이 근육 내 피로물질인 젖산이 누적돼서 이게 분해 배출되지 못해서 우리가 등산을 갔다 오거나 또 어디 이게 과로하거나 하면 왜 졸리잖아요. 그런 현상인 근육 내 피로물질인 젖산이 누적돼서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식곤증입니다. 자, 그래서 봄철에는 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간이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간이 약해질 때는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간 기능이 보충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봄나물 새콤달콤하게 조리해서 먹으면 입맛이 돌고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근육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곤증 또는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봄철에 또 먹는 게 뭐 있죠? 그 새싹 보리밥, 여기다가 된장찌개 또는 된장으로다가 이 보리밥을 해 먹는 거야. 짱 죽여줍니다. 그러면 그냥 또 이 곡물 중에 보리밥이 또 간 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또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조상들의 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 물질을 분해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향상돼서 봄에 식곤증 없이 또는 춘곤증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신맛에 또 새싹나물도 이건 또 양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봄철에 양기 많이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 돌아다녀야 돼. 그럼 입맛이 돌잖아. 그러면 이게 새콤달콤한 봄나물 쫙 해서 쫙 발라버리면 최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만 먹으면 졸려. 요거는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당뇨 전 단계가 들어섰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졸립니다. 특히 봄철에 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가서 이상하다라고 할 때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들, 그건 생음식이야. 생음식과 그 정제된 탄수화물 밥 이빨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 귀기에다가 쌈을 쫙 해서 봄나물 쌈을 쫙 먹으면 짱 좋다. 이게 뭐야? 봄나물 축제에 가서 단백질 싱싱한 봄나물에다가 이 귀기를 쫙, 그게 봄나물 축제잖아요. 그러면 식곤증, 춘곤증 없이 또 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어떤 음식을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피로감과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불내증인 사람, 이건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걸 불내증, 유당불내증. 그 유제품, 우유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유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이런 증상들. 그래서 이 일부 면역계의 과민 반응과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도 봄철에 졸음이 오거나 피로감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유제품, 또 특정 견과를 먹어도 막 두드러기가 돋고 알레르기가 돋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봄철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하는 거고. 네 번째, 빈혈이 있어도 봄철에 피곤함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오고 피곤함이 올 수 있어요. 이 식곤증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몸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게 적혈구잖아요. 이 적혈구의 생산 능력과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피를 제대로 공급 못하는 거야. 그래서 피로하거나 또 졸음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영양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땐 철분이나 비타민 B12, 엽산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 부족해도 이러한 피로감이 쫙 누적된다. 이거는 락토바실러스 종, 이 미생물이 부족하면 피로하고 졸음이 빨리 옵니다. 그럼 결국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졸음이 오고 이렇다, 이런 사람들은 발효 음식, 이 발효 음식이 뭐야? 우리 김장, 김치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이런 걸 안 먹고 그냥 가공식품 먹는 사람들이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봄철에 피곤함이 누적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도, 물론 봄철이 간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이야. 이러면 갑상선 질환이 많이 발생해요. 왜? 이 목에 있는 갑상선은 이 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봄철에 갑상선 질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또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과 활용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도 이게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뿐만 아니라 기능 항진증이 와도 이때는 이 졸음보다는 어지럼증이죠. 빈혈과 같은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봄철에 오면 식후에 졸음, 피로, 또 추위 타고 체중이 불어나고 피부 건조하고 또 변비도 생기고 무기력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적으로 봐서, 밥 먹고 졸리면 야 이게 뭔가 그냥 식곤증이겠지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밥 먹으면 더 힘이 나야 되는데 밥 먹으면 졸리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식곤증, 당뇨병, 알레르기,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 여기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거나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려서 또 뭔가 병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조치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봄철에 봄나물 축제에 가서 단백질, 요거 봄나물 축제가 이게 양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기 많은 거, 또 그 다음에 꽃 구경, 꽃 구경 이것도 양기가 많아요. 이거하고 또 양기가 많은 봄철 나물 먹고 거기에 단백질 보충하고, 여기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이 당뇨병 예방하려면. 그래서 이 단백질도 좀 보충하고 그 맛있게 쫙 먹고 벚꽃 구경하고 또 주변에 그 새싹들 나는 자연의 그런 푸르름, 이 녹시울을 통해서 이 봄에 화딱지 나는 것도 쭈그러뜨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 보면 여기 그 경기도권에는 여기 용문산 그 축제가 뭐 있어요. 그 4월 말이라고 그러는데, 봄나물 축제 가면 거기에 그 주차장에 그냥 그 개군면인가 어디 거기서 뭐 도축장이 있대요. 거기서 소고기 쫙 갖다 놓고 또 삼겹살 쫙 거기다 봄나물에다 쫙 구워서 그냥 쫙 먹으면 짱 기분이 좋아요. 그게 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봄철 건강을 즐겁게 해야 돼.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명예가 높으면 뭐 할 거야? 권력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아파서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데, 닌게를 꽂고 있는데 어디 가서 봄나물 축제를 할 것이야?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즐겁습니다. 왜? 철 따라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봄나물 축제 가서 이런 거 먹는 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싱싱한 참나물 여기다가 그냥 그 미나리하고 참나물에다가 이 소고기 그거 해가지고 짱,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가보셔. 그냥 화딱지가 날 일이 없어.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건강하면 여기저기 빡 돌아다녀. 저를 부릅니다. 아, 미스터 박님 여기도 오세요. 아, 여기 뭐 산수 축제도 있고 뭐 어디 뭔 축제도 있고 뭐 유채꽃 축제도 있고.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몇백억 갖고 있으면 뭐해? 병원에 들어서 똥도 제대로 못 넣는데.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거야? 아파가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권력 잡고 있으면 뭐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보다는 평상시에 건강을 지켜라. 오늘은 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증상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한번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나가서 봄을 만끽하면서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봄나물 축제 짱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이 간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 새콤달콤한 봄나물에다가 또 새싹 보리밥 여기다가 된장, 우렁 된장 여기다가 딱 비벼가지고 쩍쩍 먹으면서 된장찌개하고 쫙 발라 먹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그게 최고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수다 떨고 즐겁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 생식하고, 그 다음에 그냥 김장김치, 이것도 김장김치가 봄이 되면 또 신맛이 또 더 강해지잖아. 이 신맛이 강하다는 것은 pH 농도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세균, 염증들 있잖아. 나쁜 염증을 제거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거기다 건강해진 참에 그냥 봄나물 냅다 쫙 먹고 거기에 단백질 딱 먹어 제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또 짭조름하게 소금 찍어서 딱 먹고, 그 다음에 짭조름하게 먹었으니 물 먹고. 아,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생식 먹고, 김장김치, 짭조름하게 물 먹고, 봄나물 먹고, 괴기 먹고. 피곤할 리가 없잖아요. 봄에 식곤증 때문에 무슨 드러누워 있고 밥만 먹으면 드러나가지고 코 드렁드렁 골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봄에 왜 그렇게 졸린가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식곤증 또는 춘곤증,
그 다음에 당뇨병, 식품 알레르기,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항진증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봄나물 축제 한번 다녀오시면서 봄 건강을 딱 지켜주시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식후에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들, 뭐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고 해서 쓸데없이 밥 먹고 나서 과자 나부랭이, 뭐 빵 쪼가리 나부랭이, 뭐 어디 커피숍에 가서 뭐 먹고 거기에 보면 크림 같은 거 먹고 그런 나부랭이들 먹지 마세요. 그거 다 혈당 스파이크 현상 때문에 당뇨 전 단계 나중에 당뇨병 와. 에?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당뇨병 와. 근데 왜 당뇨병을 미리 부르냐 이 말이야. 그건 어디서 온 거지?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뭐 하려고 그걸 미리 땡겨. 미리 땡기면 미리 병들고 미리 죽는 거 아니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봄철에 일어날 수 있는 피곤한 이야기들 정리했으니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봄나물 축제 꼭 다녀오시면서 봄철 건강을 지키는 그런 또 멋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봄나물 축제 갔다 오시면 더욱더 건강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봄나물 축제 다녀오시면서 멋있게 시간 보내세요. 화이팅!